우리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에 크게 세 가지 뭐 있다고 그랬지? 최빈값, 중앙값. 그렇지.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이 뭐야? 평균이 가장 많이 대표값으로 쓰이는데 단 평균이 쓰이지 못하는 곳이 있다. 어떤 경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그러면 평균이 쓰이지 못하는 곳은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거나 또는 그렇지. 얘는 극단적으로 큰 값 또는 작은 값이 있을 때는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월급 받는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6명이 나중에 커가지고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는데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쭉 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성공해가지고 한 달 월급이 2억이래. 그러면 그 6명의 평균 월급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막 평균 월급이 1억이래. 그러면 우리 집단의 평균이 1억인데 나는 뭐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통계를 낼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20대 평균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20대 평균 월급이 그 중에 막 엄청 대기업 들어가고 막 잘 버는 사람들이 막 올려놓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지. 나는 지금 뭐 200 받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0대 평균 월급이 뭐 300이래. 그럼 나는 평균보다 훨씬 아래네?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상위 몇 %가 이걸 확 올려놓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지. 빈도가 가장 많다. 그래서 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그러면 최빈값은 뭐 2개, 3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렇지. 어떤 집단에서 뭐 최빈값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료가 10개 나왔어. 얘도 10개 나왔어. 얘도 10개 나왔어. 그러면 최빈값은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다 똑같은 개수만큼 나오면 최빈값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그렇지. 중간에 있는 값인데 자, 중앙에 있는 값인데 근데 얘를 구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 줘야 돼? 작은 거. 그렇지. 얘를 구할 때는 작은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얘가 지금 개수가 짝수개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개가 될 수도 있어. 자, 이 자료가 n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아니면 n이 홀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는 중앙값이 뭐가 될까?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렇지. 중앙값은 2분의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2분의 n 플러스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랑 얘의 무슨 값을 구해야 돼? 평균. 평균값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거의 평균값을 구한다는 건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지. 그 다음에 홀수일 때 중앙값은 2분의 n 플러스 1. 중앙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이 아니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자 n이 9개야. 그럼 중앙값은 몇 번째야? 5번째. 5번째.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9 더하기 1.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약분해주면 5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 n이 10개야? 짝수개야? 그러면 중앙값은 몇 번째랑 몇 번째? 5번째랑 6번째. 그래서 2분의 10 하면 5번째가 되고 2분의 10, 5 더하기 1이니까 얘가 5번째, 6번째. 그럼 5번째, 6번째 평균값이 중앙값이 된다. 그래서 중앙값을 구할 때는 항상 작은 순서로 다시 나열을 해줘야 돼. 그리고 짝수기일 때, 홀수기일 때 자료가 이렇게 적을 때는 그냥 숫자 세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뽑아낼 수 있지만 자료가 진짜 뭐 우리나라 아니면 원주시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5,264명이다. 그러면 이때 뭐 중앙값을 구해라. 그럼 몇 번째가 되겠어? 2분의 85,264 이거에다가 얘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하나 큰 거 구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때는 뭐 다 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대표값으로 쓰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우리 문제에서 뭐 최빈값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자료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최빈값이 6이래. 그러면 이 자료 중에서
6이 적어도 몇 번 이상 나온다는 거야? 2번. 그렇지. 6이 적어도 2번 이상 나오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 자, 삼포도가 뭐지? 그렇지. 얼마큼 퍼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를 삼포도라고 하는데 삼포도에서 나오는 일단 용어부터 별량이 뭐야? 양이 변하는. 변하는 양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 별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자료값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성적이다. 그러면 수학 성적, 각각의 수학 성적이 자료값, 별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도수는 뭐지? 도수는 별량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도수가 예를 들어서 뭐 90점이 5명이다. 그러면 요거 90점의 도수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수는 그 자료의 개수가 도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편차는 뭐야? 편차는 뭐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평균에서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 의미를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뭐 빼기 뭐다?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보통은 별량을 우리가 x라고 표현하고 평균은 m. m이 뭘까? 평균, 민. 이게 평균이야.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 앞글자 따가지고 m이라고 하고, 그래서 편차는 x-m이다.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럼 만약에 편차가 -5야. 그러면 얘는 평균보다 커, 작아? 그렇지. 평균보다 얼마큼 작은 거야? 5만큼 작은 수가 되는 거야. 편차가 6이야. 그럼 얘는? 그렇지. 평균보다 6만큼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편차를 보고 얘네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평균에서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만약에 편차가 0이면 평균과 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분산은 얘네 이 자료들이 평균 주변에 얼마큼 모여 있냐 아니면 퍼져 있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분산 구하는 방법은 뭐였지? 제곱. 뭘 제곱? 별량의 제곱. 아니지. 편차를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값. 이게 분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그냥 편차의 평균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편차를 더하면 얼마지? 0이 그렇지.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버려. 그럼 편차를 더하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항상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 절대값을 결국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편차를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지. 뭐 편차 절대값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분산이 얼마인지 대략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절대값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 일괄적으로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나눠주면 돼. 개수로.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 의미가 결국은 편차 제곱의 합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뭘 해줘야 돼?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만약에 10개면 10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게 결국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되겠다. 표준 편차는? 그렇지.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뭘 씌운 거야? 루트를 씌워준 거지. 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했으니까 이 자료값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최대한 우리가 원래 편차에 가깝게 하려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준 거야. 이렇게 알면 되고. 자, 그리고 분산 구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자. 어떤 자료 x1, x2, x3 쭉 해서 자, 자료가 xn 이렇게 있어. n개. 자, 그러면 여기에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xn까지. 자료의 합을 개수로 나눈 게 평균. 자, 그러면 이 평균을 자 m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 N 일단 얘 편차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평균 m. 그러면 x1 마이너스 m 이게 얘 편차야. 근데 편차를 뭐 하라 그랬어?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에 x3의 편차는 x3 마이너스 m 제곱 쭉 해서 어디까지? xn 마이너스 m의 제곱. 나누기 뭐 해줘야 돼? n개니까 n.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 얘 전개해줘. 다 전개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x1의 제곱 생기고 x2의 제곱, x3의 제곱 생기지. 걔네 따로따로 묶어줄게.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xn의 제곱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2 x1 곱하기 m. 여기도 마이너스 2 x2m. 여기도 마이너스 2 x3m이 생기지. 자, 공통인 게 뭐야? 마이너스 2 m이 공통이야. 그럼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면 뭐가 남아? x1, x2 쭉 해서 xn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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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 생기는데 m제곱이 몇 개 생겨? n개 생기지? 그럼 m제곱을 n번 더해주면 m제곱 곱하기 n이 되겠지. 자, 그리고 나누기 뭐 해야 돼? n.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따로따로 한번 볼게. 요렇게 n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xn의 제곱. 그 다음 빼기. 자, 이쪽은 2m 곱하기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n. 그 다음 더하기 이쪽은 n분의 m제곱 n이니까 n 약분되지? 그러면 m제곱. 자, 그럼 이제 좁으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서 빨간색으로 할게. 자, 얘는 뭘 의미할까? 표준 편차 아니, 뭐의 평균이야? 그 편차에 각 자료를 어떻게 했어 지금? 더했어요. 제곱했지. 네. 그러면 각 별량 제곱의 뭐다? 평균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자, 별량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의 평균이야. 얘는. 그리고 빼기.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라 그랬지 아까? 분산. 아니지. 각 자료를 더한 다음에 n개로 나눈 이게 뭐였어? 평균이었지. 평균이 뭐야? m이었지? 그럼 2m 곱하기 m이니까 뭐가 되겠어? 2m 제곱.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m제곱. 자, 그러면 결국은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이거 동량이니까 계산되지. m제곱. 그러면 결국은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야. 자,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자, 정리 한번 하면 우리 아까 평균을 뭐라고 했지? 나 더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표현했어? n분의 네, m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자,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x라고도 쓸 수 있어. 여기서 x는 별량이 되는 거고, 여기서 2는 뭐의 약자까? 샘플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얘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기대값이라고 해. 기대값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도박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걸었을 때 내가 뭐 얼마를 딸 그런 기대를 하는 값이지.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할 때 뭐 주사위 놀이를 하든 뭐 동전 던지기를 하든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 홀에 걸었을 때 아니면 짝에 걸었을 때 기대값 그런 거를 우리 이용해가지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자 2x로 표현해. 그러면 x의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앞으로. 그러면 x의 평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까 이거 정리한 걸 보면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x의 평균은 2x라 그랬어. 그럼 x제곱의 평균은? 2x제곱. 그렇지. x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는 자, 2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의 평균 빼기 그 다음 여기 평균의 제곱이지? 평균이 아까 뭐라 그랬어? 2x라 그랬지? 얘는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분산 구하는 방법은 편차를 구해가지고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각각의 편차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해줘도 된다. 얘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를 다 전개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묶어주는 거지. 요거 이해되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걸 더 간단하게 뭐 할 수도 있어. 이거 뭐 합을 뭐 시그마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 의미를 알아두고, 그리고 분산 구하는 방법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해주고 개수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편차를 각각의 편차를 구하기가 힘들 때는 x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그냥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순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줘야겠어? 편차를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지. 그래서 순서는 제일 먼저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차. 그럼 이제 편차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돼. 근데 각각의 편차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료값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우리 어떤 자료 x1, x2, x3 쭉 해서 xn까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분산을 자, v라고 일단 놔볼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 어떤 자료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 쭉 해서 axn 플러스 b가 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일단 자, 요거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해야 돼?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야 되지. 다 더해야 되는데 얘네는 다 공통인 게 뭐야? a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 그 다음 더하기 b가 몇 개가 있어? 여기 xn까지니까 n개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n 곱하기 b 나누기 몇 개야? n개.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자, 요렇게 따로 보자. 얘는 a 곱하기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n까지 더하기 얘는 약분해주면 n 사라지니까 b. 근데 우리 얘가 뭐였지? 이거의 평균이지? 이거의 평균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지. 결국은 자, 이 자료들의 평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m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요거의 평균이 자, 예를 들어서 x1, x2 여기다 숫자를 그냥 넣어서 해볼게. 자, 얘 평균이 3이라고 해보자. 분산이 5래.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3이야. 그러면 이 자료의 평균은 뭐가 되겠어? 3a 플러스 b. 그렇지. 얘네 평균은 3a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냥 a 곱하기 평균 3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유는 지금 방금 설명한 거야. 그리고 자, 분산은 자, 이 자료들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자, 우리 평균이 지금 이거였어.
그러면 얘 편차부터 구해보자. 얘 편차는 어떻게 해야 돼? 자료 별량에서 평균 빼야 되지?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없어져? B가 없어요. B가 없어지지. B가 없어지고 AX1 빼기 AM이니까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야? A. 그러면 자 AX1 마이너스 M 이거 전체 제곱 더하기 저걸로 하면 안 돼요? 평균 저거 3인 플러스 B 나왔으니까 저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숫자로? 이거는 근데 숫자를 대입했을 때고 아, 이건 아까 그냥 숫자 임의로 대입했을 때고 자 분산 구하려면 이거 빼기 이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더하기 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A x2 마이너스 m 제곱.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갈까? A xn 마이너스 m의 제곱 나누기 개수 n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기 전체 제곱 있으니까 a도 제곱 되겠지. 여기도 a제곱 있고 a제곱 다 a제곱 있어. 그럼 a제곱 묶을 수 있지? 그럼 a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a제곱이 묶여.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개하지 말고 x1 m의 제곱 더하기 x2 m의 제곱 더하기 xn m의 제곱.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누구의 편차? 이 자료의 편차가 되겠지. 편차가 아니고 이 자료의 분산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얘가 지금 원래 저 자료의 분산 V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자료의 분산은 뭐가 된다? 분산은 A제곱 곱하기 원래 있던 자료의 분산 V 이렇게 구해주면 돼. 뒤에 B는 상관없어.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되고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지? 루트 A제곱 V니까 그럼 이거는 절대값 A 곱하기 V가 된다. 왜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AV라고 하면 안 되고 A제곱이었으니까 여기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근데 응. V가 어떻게 그냥 나와요? 루트가 나와요? 미안. 루트 V지. 좋은 질문이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어떤 자료 x1, x2, x3 쭉 해서 x 어디까지 할까? 572. 상관없어. 572. 그러면 얘네 평균이 6이고 분산이 3이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1 플러스 5 마이너스 2x2 플러스 5 마이너스 2x3 플러스 5 쭉 해서 마이너스 2x 572 플러스 5.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해라. 자 그럼 얘네 평균은 얼마일까? 572분의 마이너스 7 하면 돼요. 응? 마이너스 7 해도 돼요. 마이너스 7. 지금 마이너스 7이라고? 그치? 왜? 우리 아까 이 자료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v일 때 여기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얘 자료의 평균은 am 플러스 b였어. 그리고 분산은 a제곱 v였고 자 그러면 얘 평균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원래 평균 6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1, x2 자리에 원래 평균이 그냥 들어와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자 그리고 분산은 아까 a제곱 곱하기 v라 그랬지? 예. a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곱하기 분산 3 그러면 얘 분산은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얘네 평균은 am 플러스 b고 분산은 a제곱 v야 이렇게 외우고만 있지 말고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자, 이거랑 이거랑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분산이 어떤 게 더 클까? 어떻게 알았어? 저는 옛날에 했던 말. 했었어? 자, 자, 위에 거 지금 보면은 자료가 몇 개요? 10개. 10개. 아래 것도 10개. 10개. 근데 얘네가 각각이 지금 띄어져 있는 게 얼마큼 띄어져 있어? 2씩 띄어져 있지? 얘도 2씩 떨어져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 똑같지? 그래서 자, 얘네 지금 평균은 어디야? 11과 13의 가운데니까 얼마가 되겠어? 12가 평균이야. 얘네 평균은 11. 여기 둘의 가운데니까 평균은 얘는 11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11이야. 그러면 얘 편차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9. 얘 편차는 마이너스 7. 어? 왜? 저 위에 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 9랑 11. 9랑 11인데 누가 11과 13이라 그랬지? 김서알. 괜찮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편차 나가고 얘도 마찬가지 편차는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렇게 쭉 나가겠지? 그럼 어차피 편차 제곱의 합은 똑같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분산이 똑같다. 그러면 자, 어떤 자료는 이렇게 있대. 1, 4, 7, 10 이렇게 해가지고 얘 자료가 총 10개가 있어. 그럼 얘랑 얘는 분산이 더 큰 건 어떤 게 분산이 더 크겠어? 밑에 게 분산이 더 크겠지? 왜? 자료들이 더 멀리씩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분산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